자, 반갑습니다. 12월 27일 수요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죄송합니다. 12월 27일 화요일 아침 시황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거래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로 인한 휴장이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뉴욕 증시에 변화는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하나 어제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어떤 게 있었냐? 이 중국 코로나 관련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중국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한다. 내달 8일부터 이러한 입국자 시설을 폐지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제 확실히 이제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의 전환이 더 예측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는 중국이 이제 내달 8일부터 방역 등급을 갑에서 을로 하향 조정하겠다. 그렇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중국이 입국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여행 증가가 예측되고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면은, 애플이 지금 폭스콘 공장 폐지 같은 이슈로 수급 이슈가 나와주지 않습니까? 그쵸? 공급 차질이 나와주면서 애플의 주가가 좀 안 좋긴 했었는데, 애플의 주가가 다시금 상승세가 나와줄 수가 있고, 중국의 경기가 올라가면은, 경기가 좋아지면은 또 이제 원유 사용량이 늘겠죠. 그럼 유가의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경기가 좋아짐에 따른 유가 상승세는 나쁘지 않아요. 유가 상승세가 나와주면은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가 나와줄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증시가 다시금 상승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고 전 세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확실히 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이 중국이 만약에 이 PCR 검사도 없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로서는 결과를 봐야 돼요. 이 중국이 어쨌거나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아예 없는 상황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모습, 지금 과연 어떻게 될지 결과는 봐야겠지만, 아무튼 현재 이 긍정적인 증시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서 제가 얘기를 정부가 어제 유효 탄소 국경세 도입의 대응책으로 2천억의 철강 업종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2천억이 솔직히 큰 돈은 아니에요. 이 지금 최근 증시가 별로 안 좋아서 뭐 이런 거 이슈되고 강세가 나와주나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강세가 나와주긴 쉽지 않다. 이 2천억이면은 그쵸? 이런 철강 관련주 고려제강 이런 건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고, 일반 기업들도 보통 평균적으로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철강 업종에 2천억 원을 그냥 투자한다? 그리고 이 2천억 투자가 내년 한 해 1년 동안 2천억 투자도 아니에요. 7년 2030년까지 이 7년에 걸쳐서 지금 2천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거의 그렇게 엄청 큰 돈이라 생각하기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슈를 달고 상승세가 나와주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이슈가 있었다는 거 정도 하나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제가 어제 마감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현재 금융투자에 좀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종목을 매수할 때도 이 금융투자 쪽이면은 아무래도 이 배당을 좀 받으려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금투 쪽에서 매수세가 좀 이어진 종목들은 다음날 배당락 기준으로 이제 다음날이면 좀 약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금투가 들어오는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배당락 기준으로 수급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코스피에서는 외인의 지속적인 매도세, 외인과 개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 매물을 기관이 매수하고 있고, 금투를 중심으로 한. 코스닥은 뭐 다시금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개인의 매도세가 눈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제 배당락 기준으로 다시금
바뀔 수 있다는 점, 바뀐다면은 어떻게 바뀔 것이고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 쇼핑 대목 미국 소매 판매가 7.6% 증가했다. 이런 미국의 연말 휴가철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7.6%가 증가했다. 예상치인 7.1%보다 많은 7.6%지만 지난해보다는 낮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 충분히 뭐 긍정적인 얘기죠. 이런 소매 판매. 미국의 이제는 좀 경기가 점점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찍고 좋아지고 있다. 그렇죠. 이런 거는 나쁘지 않은 얘기고 이런 거 자체가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금일 증시 시작했으니까 오늘 증시 움직임 어떻게 움직일까? 그리고 오늘의 또 상승 종목은 또 어떤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와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DS 테크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로 의한 강세가 나왔던 종목이죠. 아무래도 전거래일 솔직히 강세가 나올 만한 종목이 없다니까 이런 무상증자 이슈 내고 강세 나온 종목이 쭉 이어진 거지. 이거 전날 한 중간값 여기 보이시죠? 한 이쯤 이탈하면은 아니면은 여기에 시가 8,560원 한 이 부분 이탈하면은 이거는 좀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겠네요. 그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금일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480개, 하락 종목 240여 개고, 코스닥은 상승 종목 740개, 하락 종목 480개입니다. 양거에서 모두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개인의 순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차익 순매수 역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7%, 44%, 코스닥은 0.52%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율촌화학 좋습니다. 잘 가고 있죠? 자, 율촌화학 상승세 좋습니다. 저도 좋네요. 율촌화학. 제가 이거 어제 저희 VIP 체험방에다가 나갔던 종목입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35,200원 이하의 매수 신호를 드렸고 금일 4%가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초나 캡처해서 네, 상승세 잘 나와주고 있죠. 일단 목표가까지 한번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일 증시가 나쁘지 않아가지고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 저도 이대로 쭉쭉 상승 이대로 상승세 쭉쭉 파이팅. 일단 5%가 넘는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죠. 결국 저희가 매수가 들었던 기준이 제가 얼마의 매수를 드렸냐면은 율초노학이 35,200원이거든요. 한번 수익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5,200원 36,800원 4.5% 정도 4.5% 정도 수익률. 잠시만요. 이거 아, 자,
무료 VIP 카톡방에다가 체험방에다가 일단 한마디만 써놓고 마저 이딩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추천 나갔던 종목입니다. 그리 수익률 약 4.5% 정도 달성 중이며 바로 그리 수익률 4.5% 이상 달성 중이며 시가 긍정. 그러게요. 다 보니 정도네. 목표가까지 홀딩. 자, 일단은 지금 율촌화 긍정적인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 자체가 많이 좋네요. 일단은 제가 아까 강조 드렸던 내용 기억하시죠? 이 금융투자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라면은 오늘 배당 기준일 말고 내일인 배당락 당일에는 좀 이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율촌화학 같은 경우도 금융투자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보시죠? 그리고 이 기관의 수급도 꾸준하게 이어진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아마 내일 만약에 약세가 나와준다면은 목표가까지 도달을 못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빠르게 한 3에서 4% 아니면 4에서 5% 수익권에서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나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한번 기억을 해 보시고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증시가 긍정적이니까 한번 홀딩하는 방향으로 일단 지속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웹스가 강세가 나와주는 원인으로는 그렇죠. 뇌먹는 아메바 어제 말씀드렸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에서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와가지고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와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웹스가 이 뇌먹는 아메바 관련 이슈로 강세가 나와주는 건데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강세가 나와주기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강세가 많이 나와봤자 오늘 이상으로 강세가 이어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웹스는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한번은 아마 내일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오늘이 아마 거의 마지막일 것 같고, 이런 신스틸,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는 지속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는 있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한 달 정도는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이고, MDS 테크는 그래도 좀 이탈을 안 하고 있네요. 아시아나 항공. 이거 아시아나 항공 나갔어야 됐는데 안타깝군요. 일단은 근데 뭐 증시 오늘 나쁘지 않고 오늘 삼성전자도 400원 가량 상승세 나와줘서 5일 평균선 위로 안착 시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거 주가의 약세가 이어지던 종목은 일단 5일 평균선 위로 재안착을 좀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5일 평균선 위로 안착시켜 놓고 뭐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진다면은 뭐 주가에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일단은 우리가 이 다올 인베스트먼트 이 다올 인베스트먼트를 조금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은 최근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강세가 이어지던 종목이라고 해도 이 종목이 되게 애매한 경향이 있었어요. 과거부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월 7일. 자, 다올 인베스트먼트가 그쵸? 장 초반 뭐 매각 관련 이슈로
강세가 나와준 건 좋았었는데 이게 이 빨간 선이 하루예요, 하루. 장 초반 강세가 나와줘도 쭉 밀리고, 그쵸? 확인이 되시나요? 장 초반 강세가 나와줘도 쭉 밀리고, 이렇게 쭉 밀리다가 또 장 초반 강세가 나와줘도 밀리고, 강세가 나와줘도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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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습. 보이시죠? 지속적으로 강세가 나와줘도 밀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었습니다. 물론 어제는, 그쵸? 어제는 다소 상승 랠리가 좀 이어졌다가, 저였으면 그래서 이 다올 인베스트 같은 거 매수 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매수를 권장되지 않았던 이유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장 초반 매가 긍정적인 이슈로 상승세가 나와줘도 이 수급을 유지 못해준단 말입니다. 뭔 느낌인지 아시죠? 전반적으로 윗꼬리가 많잖아요, 종목들에. 그쵸? 종목들의 윗꼬리가 많다는 것 자체가 수급을 유지 못해준다. 그래서 장 초반 이렇게 강세가 나와줘도 언제든지 이게 크게 약세가 나올 수 있는 모습의 차트였고, 그나마 어제는 좀 수급을 유지해 주나 싶더니 한 번 더 가라앉는 모습이었죠. 자, 다올 인베스트먼트 금일도 네, 개파락으로 시작한 종목이 다시 한번 상승세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승세가 쭉 이어지다가 그대로 종가 마감할 가능성보다는 쭉 한 번 더 밀리면서, 그쵸? 윗꼬리를 길게 달리면서 약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과거 사례로 보면은 존재한다. 다올 인베스트먼트 금일 장대 양봉이 나와줄 가능성보다는 장대 양봉 속에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투자에 주의하세요. 다올 인베스트먼트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그러니까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과거가 곧 미래로 지금 작용될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최대한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유한타증권도 매각설이 돌고 있습니다. 뭐 우리금융과 뭐 맨데이트 체결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을 만큼 유한타증권 역시 매각설이 제자화되고 있는데, 뭐 요즘 매각 이슈가 참 많죠. 이것저것 매각 이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유한타증권도 매각 관련 이슈로 강세가 나와주는 건 좋은데, 저는 이렇게 매각 혹은 그 무상증자 이런 이슈는 조금, 그러니까 이런 이슈 되고 강세가 나와주는 종목은 좀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추가적인 급등 혹은 급등이 나오긴 참 좋은 재료예요. 그쵸? 시장에 긍정적인 이슈를 불고 오면서 급등이 나오긴 참 좋은 재료지만, 그와 동시에 리스크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뭐 CIS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CIS가 이번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쵸? 자, CIS SFA와 최대 주주 변경 주주 계약을 했다. 이 CIS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장 큰 최대 수혜주 중 하나였어요. LG 엔솔의 상장 당시 뭐 LG 엔솔 관련주 하면서 이 CIS, 뭐 신성 델타테크 이러한 종목들이 LG 엔솔 관련주로 묶이면서 CIS의 상승세가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 CIS가 혹시 LG 엔솔한테 인수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기대감도 있었고, 그쵸? 하지만 이 SFA는 솔직한 말로 2차전지 관련 사업을 하긴 하지만 2차전지 관련주라기보다는 반도체 혹은 디스플레이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이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본질이 흔들릴 수 있다. 인수와 매각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 한번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웹스는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줘도 제가 볼 땐 내일부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강세가 나와줘도 좀 금일 이 정도 이슈로 만약에 2, 3일, 3, 4일 이상으로 계속해서 강세가 나와준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무리 국내 증시가 최근 약세가 좀 이어졌다고 해도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이러한 상승 랠리가 나와주는 것은 참 보기 좋네요.
자, 율촌화학은 네, 나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율촌화학 수급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똑같이 그쵸? 수급 이어지는 가운데 강세 나와주고 있는 모습 충분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자, 좋아요. 자, 다음으로는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일단 금일 증시 자체가 워낙 다 강세라서 약세가 나와주는 테마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죠. 그 와중에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것들 위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자, 다올 인베스트먼트 지금 계속해서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라고 말씀드렸고, 윗골이 달리는 것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우리 언제든지 윗골이 달리고 밀릴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원종합개발 음, 수소차 잠깐만요. 수소에너지 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소에너지 쪽은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도 있었죠. 한때 범한 퓨얼셀이 그 수소 쪽에서 가장 강세가 나왔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수소 기업 성장성을 증명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기업의 가치를 증명할 시기다. 뭐 이런 얘기처럼 범한 퓨얼셀 금일 좀 강세가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 범한 퓨얼셀의 강세, 뭐 수소차, 수소에너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긴 하는데 항상 강조드렸어요. 이 범한 퓨얼셀뿐만 아니라 수소는 인프라 자체가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이 수소차가 정말 상용화되고 인프라가 구축되고 현실에서 쓰이고 언제가 걸릴지 모르겠다. 왜냐면 아직까지도 전기차에 대한 그 인프라 구축이 100%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오죽하면은 점점 뭐 앞으로 2030년이었나요? 전기차 비중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쵸? CNBC 4대 회계법인에서 조사한 결과 2030년 전 세계 판매되는 신차 중 전기차의 비중은 10에서 40% 정도로 전망이 된다. 그쵸? 10에서 40%. 이 과거에는 평가가 40에서 70%였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지금은 10에서 40. 확실히 전기차에 대한 비중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예측도. 그러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전기차 역시도 문제가 많다. 뭐 시동 안 걸리고 이렇고 뭐 충전소 없고 이런 식으로 아주 불편한 게 아직 많으니까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기차에 대한 그 전 세계적으로 구축이 덜 되어 있다. 인프라가 덜 깔려 있다. 이런 인식이 강한데 수소차는 더 걸릴 거겠죠. 그러니까 단순 기대감으로만 상승세가 나와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상승 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아까 그 중국 PCR 검사 관련 이슈로 이런 항공 관련주 지속적인 강세 이어지고 있죠. TA 항공은 정말 차트가 좋았습니다. 이런 식의 지금 5일 평균선 따라서 121선 돌파하고 241선 돌파하고 이런 차트가 나와준 게 과거에 뭐가 있었죠? 클래시스가 있었죠. 클래시스. 제가 이런 차트 정말 상당히 선호하거든요. 121선 돌파 후 241선까지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 비슷하죠. TA 항공도 이런 거랑 뭐 에코프로 HN
얘는 241선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122선을 강하게 이런 식으로 돌파해주는 모습, 이런 게 참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했어요. 제가 선호하는 차트 중 하나고, 제가 또 그래가지고 이런 차트 비슷해가지고 들어간 종목 중 하나가 콜마비 NH예요. 그쵸? 콜마비 NH. 님의 자, 일단은 지금 국내 증시의 움직임을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초반 갭상승으로 시작하고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은 좀 지속적인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즘 국내 증시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장 초반 갭상승이 나와주면, 제가 뭐라고 했죠? 좀 눌리는 모습이 강하고, 장 초반 갭하락이 나와주면은 좀 다시 당겨주는 모습이 강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른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눌리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지속적인 상승세에 이어지는 상황. 좀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 매수할 때 이런 금투가 들어오면서 강세가 나와주는 종목은 오늘 좀 지켜보시고, 만약에 좀 한번 제가 좀 이 VIP 체험방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릴 텐데, 비중을 조금씩은 점점 줄여 가시는 것을 일단 권유를 드리긴 할 거예요. 목표가 도달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은 이 금투가 온 종목들은 주의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밖에 그쵸, 일단 항공 관련주는 지속적인 강세 이어지고 있지만, 제가 항공 관련주 또 하나 봐야 될 거 말씀드렸습니다. 유가의 상승세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되고, 유가가 상승세가 나와줘도 원달러 환율의 약세가 나와주면은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했어요. 원유 자체를 그 달러로 계산하기 때문에 환율의 약세가 곧 유가의 약세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원달러 환율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 점 체크해 보시고요. 미국 한파에 천연가스 공급이 계속 차질이 나오고 있다. 평소 대비 10%가 좀 부족하다. 미국은 지금 영하 뭐 45도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줄 정도로 상당히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미국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천연가스 문제가 뭐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천연가스의 계절인 그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천연가스가 가장 강세가 나와주고, 천연가스의 뭐 관련주들의 매출이 가장 잘 나오는 데가 당연히 겨울이거든요. 겨울에는 천연가스 관련주를 계속해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천연가스 관련주 체크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진짜 날씨가 추우면 보일러를 트니까, 그러다 보니 천연가스의 수요가 늘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천연가스의 상승세, 가격 상승세가 나와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천연가스의 가격이 좀
급락이 나왔을 때도 그래도 겨울이다. 그래도 겨울이다라는 얘기를 자주 강조드렸던 이유 중 하나가 겨울에는 실제로 강세가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점 기억해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 관련주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일단 뉴욕 증시 선물도 뭐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도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러한 모습은 여전히 근데 금일도 외인의 코스피에서 외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 이 비차익 순매수도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 조금 아쉬워요. 솔직히 이 점 때문에 상승폭이 다소 제한적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점은 조금 아쉬워도 코스피가 코스닥에서의 지금 1.3%가 1.3%가 넘는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것은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천당 제약. 안타깝네. 삼천당 제약. 자, 이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을 제가 하나 빼둔 종목인데 여러분과 한번 관점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삼천당 제약을 왜 빼놨을까요? 어제 기준으로. 자, 일단 첫 번째 첫 번째로는 당연히 긍정적인 수급이겠죠. 저는 수급이 긍정적이지 않다면은 정말 좋은 종목이 아니고서는 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삼청단 제약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렇죠? 11월 30일 상한가 이후에 지속적인 박스권을 그려내며 차트를, 그렇죠? 시세를 유지해줬다. 그리고 하방 그리고 20일 평균선 좀 지지를 받을 것 같은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와줬어요. 지지받고 지지받고 전전 거래일에도 그쵸? 다시금 순간적 이탈했으나 다시금 끌어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끌어올려주는 과정 속에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매수 타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빼놨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였으면 충분히 매수 타점이 되었었고, 근데 어제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수급은 이어졌으나 윗꼬리가 달렸다. 그렇다는 것은 저는 한 차례 더 눌리고 밑꼬리가 달리는 캔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오늘 약간 오늘 만약에 캔들 예측이 이런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의 캔들이 한번 나와줄 거라 예측을 했었고, 이런 느낌의 캔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저는 그럼 밑에서 한번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는 긍정적인 증시와 함께 강세가 이어졌네요. 밑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사실상 갭상승 이후의 밑꼬리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이런 식으로 일단 수급이 좀 긍정적이면은 언제나 최소 안정망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긍정적인 수급 상당히 중요시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실시간 급등 종목 한번. 다올 인베스트먼트 다시 윗골이 살짝 달리고 있죠.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세요. MDS 테크는 8,560원, 8,440원. 말씀드렸던 이 부근까지 약세가 내려온다면은 추가적인 급락이 나와줄 수 있다.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기억하고 계시고요. TYM. 이 TYM이 이 농기계 관련 주로 농슬라라고 불리는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이 정말 좀 정직하게 움직이는 편이긴 해요. 너무 정직해서 상승 나와주고 조정 나와주는데 조정에서 20일 평균선 반등, 조정 나와주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과 조정이 정말 큰 상승세가 나와주면 다음날 조정 나와주고 다시금 큰 상승 나와주고 다음날 또 조정 나와주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자, 차트만 봐도 솔직히 이게 개미 털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2월 19일 날 강세 이후 바로 약세가 나와주는데 또 강세. 제가 말씀드렸죠. 장대 양봉, 양봉 뒤에 음봉 뒤에 양봉. 그쵸? 이러한 흐름이 나와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 개미들 사지 마라. 좀 털어 나가라. 이런 식으로 쭉 한번 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또 강세가 나와주고 또 개미들이 꼬이니까 또 약세가 나와주고 이런 식의 흐름이 이어지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강세와 약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한전기술.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한전기술도. 한전기술은 무거운 종목이에요. 코스피 200 종목으로 상당히 무거운 종목인데 이러한 한전기술이 상한가에 갔어요. 상한가에 가고 다음날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또 그러나 또 다시 장대 양봉과 함께 상승세가 나와주죠. 이러한 모습이 나와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개미들 털라고 나가라, 너네 나가, 이런 식으로 지금 겁을 주기 위한 캔들이다. 그러자 다시금 상승세가 나와준 모습, 이런 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 화장품 관련주 나쁘지 않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한국 화장품 제조, 스메카. 일단 오늘 화장품 관련주 자체가 좀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지나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고, 일단 중국에 대한 말씀드렸죠. 중국이 확실히 위드 코로나가 전환되면서 PCR 검사 폐지 이런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주다 보니 화장품 관련주의 강세가 똑같이 나와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화장품 관련주가 어쩔 수 없이 그 중국 의존도가 좀 있다 보니 제가 항상 강조드렸죠. 중국 의존도가 확실히 적은 종목을 매수하시되, 그쵸? 어쨌거나 중국에 대한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화장품 관련주는 지금 이제 LG화학이나 뭐 다양한 뭐 아모레 같은 종목들도 서서히 중국 의존도를 좀 멀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뭐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떨어뜨리려고 지금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중국 의존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주는 것은 화장품 관련주의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반 리튬. 자, 리튬 관련주는 항상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STX,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금양 이러한 종목들, 리튬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긍정적인 종목들이 아니에요. 보이시죠? 하이드로 리튬. 진짜 말도 안 되는 주가인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의 적정 주가는 보시다시피 한 1,000원에서 2,000원대 사이에요, 지금. 리튬.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리튬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으니까 이러한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지, 과거 이름은 코리아 SE 때는 그냥 태풍 관련주 중 하나였어요. 태풍 관련주로서 뭐 태풍이 불면은 폐기물 관련주 수혜로 묶이는 그런 종목 중 하나였어요. 2008년부터 쭉 상장 이래 지금까지 이러한 엄청난 강세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런 거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하이드로 리튬, 저는 솔직하게 조금 무섭습니다. 이거 뭐 STX는 워낙 큰, 근데 STX도 적자 기업이고, 자 말씀드렸죠. 어반 리튬도 적자, 금양은 그나마 좀 괜찮네요. 2차 전지도 묶이니까. 매출액 보세요. 이거 전년 동기 적자 지속되고 있고,
리튬 관련주의 영업이익은 좋지 않다. 그래서 언제든지 큰 급락이 나올 수 있고, 지금 실제로 리튬 가격이 지금 인하되고 있습니다. 자, 니켈 리튬 가격 희비에 한국 배터리 가격 경쟁력이 노란불이 붙었다. 보이시죠? 니켈은 지속적인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가격적에서 리튬은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내려오려면 멀었어요. 추가적으로 지금 리튬의 상승세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가격은 고점이 맞습니다. 하지만 리튬은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니켈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리튬 관련주가 아니라 니켈 관련주, 만약에 원자재 쪽 매수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리튬이 아니라 이 니켈 쪽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방송은 마칠 수 있겠고, 오늘 증시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 금투가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이 금융투자가 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세가 나와준 종목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매도를 하시면서 다음날 배당락 당일날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 금투 세력이 지속적으로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반드시 좀 분할 매도하고 가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으로 금요일 아침 라이브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장 마감 라이브 방송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